오늘도 여러가지 소식들 같이 확인을 할 건데요. 오늘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끌만한 것들 한 두 가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제가 얘기하기도 이제 민망해질 정도인데, 저도 에스크로 얘기는 그만하고 싶거든요. 이제 제가 충분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무려 4달 연속 제가 에스크로 락을 해제함으로써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스크로 메모 갖고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페이팔이라는 곳과 관련돼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거예요. 아마 이제 페이팔과 관련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걸 업으로 삼는 유튜버 분들이나 또는 이제 해외 약간 그러니까 진취적인 걸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뭔가 음모론을 좋아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또 아마 부정확한 틀린 내용들을 설명했을 텐데 제 채널에서만큼은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삼성 블록체인 월렛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최근에 나오는 최신 단말기에 적용되어 있는 암호화폐 지갑, 삼성이 만든 암호화폐 지갑에 관련된 내용도 오늘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 드릴 겁니다. 질이 떨어진다고요? 오늘은 그 이어폰 마이크 있죠? 지금 그거를 쓰고 있어갖고 마이크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소식부터 보도록 하죠. 자, ILP 관련된 건데 보시면은 페이팔 ILP 세틀먼트 엔진 이라고 이 스튜어드, 이 사람이 올림으로써 이제 소식이 퍼져나가게 됐는데요. 이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잠깐 볼까요? 그림 보시면은 이 부분, 이제 인터레저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게 ILP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GitHub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다 같이 이 코드를 개발하거나 수정하는 데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레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사용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JS,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그 폴더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세틀먼트 대시한 다음에 페이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 내용 보면은 on 인터레저 세틀먼트 엔진, 인터레저 세틀먼트 엔진이다. 어느 것에 대한? 페이팔에 대한. 그래서 이 문구를 보고 드디어 페이팔, 말로만 굉장히 루머가 무궁무진했던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던 페이팔, 지난번에 리플 CEO와 페이팔 CEO가 같은 세션에 나와갖고 둘이 같이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페이팔이 드디어 리플사 뭔가 저질렀구나, 대박, 이런 식으로 전달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고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식들은 대부분 다 이게 좋은 소식이다, 나쁜 소식이다, 또는 맞다, 아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굉장히 정확한 정보가 뭔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이해되는 소식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설명드릴 소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참고로 GitHub 여기 열었거든요. 지금 그림 파일로 보시던 그 사이트가 바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고 계신 이 사이트입니다. 제가 직접 열었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사람이 한 명 있네요. 그죠? 어떤 사람 한 명 있고 사진 있고, 이거는 닉네임 같은 걸로 여겨지는 뭔가가 있고요. 보면은 막 폴더가 있죠. 뭐 SIC, 이거 폴더 아이콘 그림이잖아요. SIC 테스트. 그리고 이거는 뭐 문서 파일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막 있어요. 그렇죠? IT 아니신 분들은 이거 보면은 머리 아플 겁니다. 이게 뭔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당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IT 쪽 전공 또는 이제 정보보안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저한테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전문의들이 보는 책을 가져다 놓고 야 네가 한번 봐봐 이러면 저도 똑같은 어지러움 현상을 겪겠죠. 예, 다만 지금 같은 케이스는 제 전공이 이쪽이라 이걸 봐도 거부감이 없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을 모르셔도 됩니다. 알면은 더 이제 사실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예, 모르셔도 돼요. 그냥 요거 보시면 됩니다. 예, 리드미 한 다음에 .md라는 그런 확장자로 지금 보이는 텍스트가 보이는데 보통 이제 GitHub 같은 데는 소스코드 또는 이런 것들을 예, 개발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참여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서머리를 여기다 적어놔요. 여기다 기술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돼요. 예. 여기 보시면 레포지터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보관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IP 세틀먼트 엔진을 구현한 것이다. 예, 어디에 대한 거? 페이팔. 예. 이 RFC는 표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뭐 계속해서 예, 설명이 나와 있죠. 예. 설명이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겠네요. 보시면은 예, between 그러니까 뭐뭐 사이 페이팔 비즈니스 어카운트. 그러니까 빅스비가 왜 갑자기 반응을 하지? 예, 페이팔 비즈니스 계좌 사이에 예, 이런 트랜잭션 하는 데 있어서 세틀먼트 엔진 예,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보시면 뒤에도 나와있죠. 뭐 페이먼트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 컨피그레이션 예, 수동으로 좀 필요하다. 예, 이런 설명들이 나와있고요. 아래는 이거 사용법 같은 게 나와있죠. 예, 사용법 나와있고 테스트는 어떻게 하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있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리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페이팔 관련돼서 IP 세틀먼트 엔진을 코드로 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IP로 페이팔 아까 보신 것처럼 비즈니스 계좌, 예, 그 계좌를 사이에 세틀먼트 하는데 IP를 통해서 그걸 구현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페이팔과 리프사 어떤 관계냐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솔직히 예, 우리 입장에서는 리프사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XIP 브릿지 볼륨이 커지기 위해선 뭔가 페이팔이 전면적으로 XIP를 써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겠죠. 예, 사실이 아닌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딱 어떤 상태다? 예, 착각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페이팔과 예, 리플사와 지금 어떤 관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 좀 볼 건데요. 요 사람에 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레포지토리, 이 공간에 뭐라 해야 될까요? 공헌하는 사람? 예, 참여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단은 이 사람에 대해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여기 적혀 있는 거 있죠? 공헌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한 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요 페이팔 IP 세틀먼트 엔진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그 한 명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예. 베로네이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예, 이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보면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좀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볼게요. 잘못 눌렀죠? 닉네임을 눌러야 되는데 이 사람 누군지 보겠습니다. 자, 본인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생겼네요.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죠. 이 사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네. 하버드생이네. 하버드생. 그 요즘 제가 즐겨보는 그 델루나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식으로 표현을 빌리자면 하버드생이네. 하버드생. 예. 그리고 수학을 전공했나봐요. 매스매틱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지금은 사는 곳은 캠브리지인 것 같고, 자, 일단은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참여자가 한 명뿐이고 그 한 명은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확인하시는 하버드생입니다. 예, 하버드생이요. 그러면은 자, 돌아갑시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페이팔이나 또는 리프사, 예, 이 양쪽 간에 뭔가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서 보통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면 저렇게 대학생이
혼자서 이걸 하고 있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리프사 직원이나 페이팔 직원들도 여기에 합류해갖고 뭔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아니에요. 예. 이 얘기는 이미 이 사실만으로도 페이팔과 리프사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이런 코드 구현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거는 금방 확인이 됐는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 없는 건가요? 뭐죠 이거? 사기도 아니고? 이런 생각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아까 그 서머리 같은 리드미에서 보셨겠지만, 자, 당연히 이 코드를 구현하고 있는 사람은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죠. 학생이기 때문에 뭐 페이팔 직원이 아니라 페이팔 내부에 있는 그 페이팔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뭔가 할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쵸? 뭐 페이팔이 그냥 제가 추상적으로 설명을 위해 페이팔이 뭐 이렇게 작동하는 형식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 이 IRP 세틀먼트 엔진을 구현하는 이 사람, 페이팔에 대해서 IRP로 세틀먼트 엔진을 구현하는 사람은 이 페이팔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여를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비즈니스 계정이 A와 B가 있을 때 이 둘 간에 돈이 주고받는 거를 제3의 방식인 IRP 커넥터를 통한 방식을 구현한 겁니다. 아까 설명에도 쓰여 있었죠. 이게 왜 가능하느냐? IRP라는 프로토콜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누구나 원하면 어디다든 가져다 쓸 수 있다. 대신에 오픈 소스인 만큼 이거를 가져다가 쓸 때 이거를 수정하거나 개선해 놓고는 이거를 다시 상업용으로 쓸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상업용으로 쓴다고 할지라도 코드를 다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오픈 소스의 그 라이센스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픈소스는 누구나 원하면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하고 있는 거는 IP를 가져다가 원래 페이팔이 빨간색 로직으로 작동이 된다고 하면 이 중간에 세틀먼트 하는 것만큼은 IP로 이 커넥터를 통한 세틀먼트를 구현을 한 겁니다. 코드를.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어디 뭐 쓸만한 데 있을까? 11번가 가볼까요? 자, 11번가 왔습니다. 그냥 보통 이제 비유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로 왔어요. 보면은 이 제가 번개표 전구 램프를 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물건을 고르고 구매하기 누르면은 로그인 하라고 뜨죠? BM 주문 누르고 그냥 까다롭네요. 다 동의해주고 그래 동의해줄게 그냥 빨리 합시다. 자, 이러면은 주소 입력하라고 나오고 결제 수단을 결정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에 기타 카드가 페이팔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페이팔이라고 가정할게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다 동의하고 결제하기 누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만약에 뭐 신용카드를 고르든지 뭐 은행을 통한 계좌 입금은 안 되겠네요. 계좌 입금 방식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카드랑 비교를 해야겠네요. 카드를 선택하면 저희가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카드 번호 뭐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일반적으로 그걸 입력해서 뭐 CVC 번호나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드사에서 처리를 하겠죠. 우리 대신에 돈을 지불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기타 카드가 페이팔이라고 하면은 우리 계좌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계좌 자체에도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뭐 페이팔에 로그인해서 뭐 신용카드로 지불해서 페이팔 계좌에 돈을 집어넣던지 아니면 은행 입금을 통해서 집어넣던지 이런 수단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저 학생 친구가 구현한 건 뭐냐면 그거를 RP를 통해서 우리가 또는 리프사가 많이 표현하는 방식 뭐죠? 돈이 움직일 때 프릭션릭스, 마찰 없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돈이 컨버팅 될 때 우리 원화로 페이팔 계정에 이제 달러로 입금을 해보면 여러분들 아시거든요. 환율이 되게 불리한 적용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처리해주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학생이 만든 거는 ILP를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그 계좌로 돈을, 환율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가고 거기다 박아넣을 수 있게 하는 거를 세틀먼트 엔진을 구현한 거예요. 네, 좀 와닿으시나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다 잘 전달이 되고 있죠? 좀 어려우신가요? 좀 궁금해갖고 혹시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좀 중간 체크 좀 해주세요. 네. 혹시나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 Q&A 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기 위해서 좀 약간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오픈소스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실제 현실 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 오픈소스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덮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개선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프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리프사 역시도 지금 사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전복시키거나 파괴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위에 XRP라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큼만 본인들이 그 사이로 들어가서 마치 보청기처럼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보청기도 귀를 망가뜨린 건 아니죠. 대신에 귓구멍에 보청기란 게 들어가서 잘 안 들리는 소리를 중간에서 확대시켜줘서 귀에다가 넣어주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약간 페이팔 계좌에 돈이 들어갈 때, 예, 그리고 그 계좌에서 돈이 나가서 다른 계좌로 이동할 때,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환거래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받는데, 그런 데서도 스피드도 빠르게, 그리고 환율에 있어서도 최상의 조건을 적용받는 형태로, 당연히 XRP가 불이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준 거죠. 오픈소스란 무기를 이용해서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ILP.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다 안 좋다 쪽으로 위주로 여러분들께 체감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현이 돼서 실제적으로 쓰이게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좋네, 기존의 거를 그냥 쓰는 것보다 이 ILP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쓰는 게 훨씬 우리한테 유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더 많이 써주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비금융권이죠. 은행 쪽은 아니니까. 리프사가 전담해서 맡고 있는 그 금융기관들, 은행권들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하는 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죠. 지금 분야는. 코이사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만큼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구현이 완벽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사용되면은 리프사가 목표 달성하는 거기에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와닿으시나요? 네. 혹시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Q&A 때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잘 안 들리나요? 혹시 잘 안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시는 건가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잘 안 들리는 분도 계시고 잘 들리는 분도 계셔서 헷갈리네요. 자, 어쨌든 이 설명은 여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페이팔 관련된 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백씨도 지금 질문 많이 주신데 백씨도 설명을 드릴게요. 백씨는 사실 이거 설명드릴게요. 백씨는 제가 어제 대충 내용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거 보고 아마 이걸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있죠. 파셜 페이먼트 취약점을 이용했을 거라고 제가 아마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으로 백씨가 얘기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죠. 파셜 페이먼트 익스플로이. 이 취약점 이용해서 당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다시 한번 핵심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게 무슨 취약점이냐면, 이렇게 거래소가 있으면은 저 파셜 페이먼트라는 걸 이용해서 XRP를 쪼개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밖에 개인 계정 A가 있다고 하면은 거래소 계정으로 입금할게요. 그러니까 거래소 있는 내 계정으로 입금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요 얘기를 해요.
근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파셜 페이먼트라는 걸 이용해서 처음에 100개 주고 나중에 나머지를 줄게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걸 악용하는 해킹이 뭐냐면은 100개만 딱 넣어놓고는 거래소가 사실 100개만 주고 나머지 이제 1억개에 대한 나머지는 좀 이따 줄게요 하면은 그래 네가 아직 100개밖에 안 줬으니까 네 계좌에는 100개, 네 계정에 100개밖에 없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필터링을 못하고 그냥 1억개를 이미 준 것처럼 취급해 갖고 발생하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백씨 같은 경우는 이거에 당한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리프사가 2014년인가 15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오던 부분입니다. 이 파셜 페이먼트 악용해 갖고 이런 식으로 해킹 당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체크해야 된다. 이거를 막던지 이거 자체를 못 쓰게 막던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2017년에는 게이트허브, 여러분들 게이트허브 아시죠? 여기도 이거에 당한 적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올해에도 지금 백씨 말고도 다른 데가 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래소 이름은 기억 안 나네요.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요걸로 당했고 결국에 해커는 요걸로 자신이 몇 개를 실제적으로 입금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적인 입금 물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입금한 것처럼 취급받을 수 있었고 그래프가 있나요? 여기? 없네. 여기에는 그래프 없는데 백시거래소 문제 발생했을 때 이 캔들 그래프 여러분들 보셨죠?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중간에 한번 쭉 아래로 빠진 그래프 하나 있었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없던 거를 공짜로 저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짜로 받고 나서 그 거래소에서 대량 매각을 해버린 겁니다. 바로 한 방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가 일어난 거고 뒤늦게 백씨가 왜 본인들이 해킹당했는지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XRP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제가 어제 예측한 것처럼 결국에는 오늘 백씨가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공식 확인해줬죠. XRP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저 취약점을 거래소가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본인들이 여기 보면 수정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소있고 외양간 고친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요거 네덜란드 쪽 은행들 얘기거든요. 이거는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더치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 더치 페이먼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있거든요. 네덜란드 페이먼트 협회가 있나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은행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협회에서 지금 이런 동영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 페이먼트라는 동영상을 만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따로 한번 봐보세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좀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시간 페이먼트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영상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람이 올려놓은 것처럼 아까 더치 페이먼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이런 자료들이나 또는 이제 중간에 리플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한 언급들, 리얼타임 페이먼트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리플사의 솔루션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리플에 대해서 박스로 또 한번 설명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어소시에이션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친구, 요 친구 라보뱅크랑 요 친구 두 개는 리프사랑 연관성이 있는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포인트들 있죠. 보시면은 이건 리얼타임 됐다는 거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이 리프사 제가 좋아하는 그림 있죠. 중간에 XRP가 모든 걸 브릿지하는 요 그림. 지금 보시면은 방금 요 매체에서 이런 그림까지 하면서 이런 은행들이 아까 말한 7개 은행들이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타스가 공식적으로 리플 네트워크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뱅킹 코어 시스템 만드는 그런 솔루션 회사거든요. 근데 저쪽이 지금 요거를 쓰고 있다는 거죠. 유럽 쪽에서. 정은행들이랑.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서를, 지금 설명드린 단서들을 다 조합을 해갖고,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이 은행들은 사실 NDA일 뿐이지, 리프사의 솔루션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근거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단서를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찾았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도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100%라고 얘기할 만한 단서는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저항상 가능성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소개를 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7개 은행이 리프사의 솔루션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빌 게이츠가 트윗을 올렸는데 게이츠 재단 얘기가 언급이 나왔죠. 그래서 이 도넛 추주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리프사가 여기에 기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 마돈나랑 같이 뭐 기부 활동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재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뭐 도네이션 부스팅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게이트 재단이 모자르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돼서 지금 그 정도의 흐름으로, 관련 있는 흐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건 페스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캐나다 거래소인데 거기 XIP가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소식이고요. 근데 리프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패널, 이 행사에 참여할 건데 3인방이 다 들어가죠. 스프링이랑 코일이랑 레이즈인 스페이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스프링에서 투자한 회사인데 스쿠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메이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음악 쪽에 관련해서 뭔가 XIP의 유스 케이스를 만들기에 만든 회사거든요. 이 셋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투표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링크를 박아뒀죠.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올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레인이라고 하는 바레인에 있는 거래소인데 중앙은행한테 라이센스를 CRA라고 명명을 했나봐요, 이 나라는. 그래서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는 거. 마찬가지로 레인도 XIP와 뭔가 관련 있는 회사,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래소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획득한 소식은 굉장히 좋은 소식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XIP 관련된 소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식 정리하기 전에 삼성 블록체인 wallet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 디벨로퍼, 제가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공개가 됐어요. 삼성 블록체인 관련된 SDK가 공개가 됐는데, 갤럭시 그래서 블록체인, 자, 이 SDK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언제부터 공개했는지 모르겠는데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이 메소드나 함수들이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클래스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고 이 안에 여러 가지 타입들 그리고 메소드가 공개되어 있는데, 보시면 코인 타입 가면은 여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윗부분이죠.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블록체인 월렛의 프로그램을 역분석을 하면은 제가 비트코인은 이미 구현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아직 우리한테 공개만 안 했을 뿐이지 모든 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거. 또 역시나 포함되어 있고요. 이더리움은 오늘날 쓸 수 있게 이미 공개는 되어 있죠. 이거는 아직 공개를 안 했을 뿐. 그리고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최근에. 이거 보이시죠? 클레이튼까지 추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쓸 수 있는 건 아직 이더리움이긴 하나 지금 코드상으로는 BTC와 클레이튼이 구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면 올해 안에 공개하겠죠. 이 두 개도.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XIP는 아직 코드상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뭐 삼성 블록체인 팀에서 XIP를 추가시킬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공식 문의했을 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말이야 쉽게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말만 갖고 무조건 추가할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은 지금 하는 거 봐서는 XRP도 추가시켜 주겠죠. 시간의 문제일 걸로 보이는데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가를 해주긴 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클레이튼을 추가한 거는 상당히 의외였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클레이튼을 추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빠르게 추가해 줄 줄 몰랐습니다. 카카오랑 뭔가 시너지를 발휘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삼성 쪽에서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클레이튼을 추가해 줬다. 그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소식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잠깐만 쉬었다가 Q&A 시간 이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